네, 안녕하십니까. 자영업자, 사장님, 그리고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건물주가 빠르게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사하는 건물주다의 이창원입니다. 지금 혹시 어떤 건물을 갖고 계세요? 건물 투자는 한 4채 정도를 했고요. 서교동에 있는 건물을 첫 건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방의 건물들도 있고 장사 건프로님이랑 같이 매입한 구미 건물도 있고요. 강호동 대표님이 직접 그 컨텐츠로 운영을 하고 있는 성신여대 건물도 같이 투자를 했고요. 부평에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사서 그것도 컨텐츠로 활용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네. 직장인이셨는데 원래 건물주는 아니셨죠? 아, 그럼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러면 네. 어떻게 건물주가 될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돈 벌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를 깨우치고 사실은 건물주가 된 건데, 사실 그 전에 저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제가 한 20대 중반부터 부동산 투자들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있지만 재테크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막 하다가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라는 사태 아세요 혹시? 네, 네. 그 금융위기. 예, 맞아요. 그런 금융위기를 한번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막 가파르게 오르고 사업들이 막 망하고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건물을 매입을 하거나 뭐 아파트를 사거나 하는 건데, 금리가 확 올라 버리니까 부담이 너무나 커지죠. 결국엔 그게 다 부담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처분하지? 제가 그 당시에 6억에 샀던 게 뭐 5억에도 안 나가고 4억대도 막 안 나갔었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그냥 이자로 다 나갔죠. 그래서 돈을 계속 모으질 못하고 점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와, 네. 그러면 하루하루가 진짜 엄청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하우스푸어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렇죠. 집은 갖고 있는데 거지야. 그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앞이 안 보였고, 당시에는 이제 결혼도 해서 애들도 막 이렇게 태어날 때였어요. 와, 얘네들 애기는 태어나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 예,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아파트 때 샀던 걸 손절을 합니다. 거의 마이너스 2억까지 간 거예요. 아파트 담보대출의 대출 비율이 높아서 그때 200~300씩 원금까지 그걸 내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어쨌든 팔고 나서는 뭐 2억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자산이 없으니까 제가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월세 3천에 60짜리로 한 3~40년 된 주공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제가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회사, 그리고 또 원하는 와이프, 아이들까지 정말, 그리고 또 부동산도 여러 개 있었으니까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마이너스라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날도 평소처럼 또 술을 많이 먹고 진탕 먹고 한 1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둘째가 태어난 지 한 2달, 3달 됐나?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때 아이를 딱 보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사실 각성을 했어요. 각성. 예, 아이를 보면서 한 30~40분 울었던 것 같아.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거는 메타인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나는 보증금 3천에 월세 60에 사는 4인 가족의 가장이야. 그 3천도 돈이 없어서 전세자금 대출 80% 받은 거거든요. 이 돈을 다 갚고 적어도 2~3억을 모아가지고 전세라도 얻어서 가야 되는 게 평범한 삶이구나. 그러면 나는 몇 년 안에 3억에서 4억을 모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죠. 메타인지를 딱 하고 목표를 설정한 날이 사실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거 파는 거, 그 다음에 뭐 쓰레기 분리수거장 같은 데 가서 아주 깨끗한 것들, 쓸만한 것들을 다시 닦아가지고 팔고, 책 같은 거 10,000원, 20,000원. 근데 내가 10,000원, 20,000원을 벌 생각을 하니까 쓰는 걸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와중에 와이프가 주얼리 쪽 일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었어요, 당시에. 남는 시간에 그러면 이거를 좀 도와줘 보자. 월급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부업들도 있고 이 주얼리 사업을 같이 하면 되겠다 하면서 딱 봤더니 저한테 너무나 생소하죠. 주얼리를 알았던 사람도 아니고
주얼리를 다 사가지고 재료도 다 사서 팔려면 돈이 더 있어야 돼요. 많이 물건 사놓고 팔기도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온라인 판매였어요. 오더 메이드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재료를 사서 파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정도를 거의 맨땅에 헤딩을 했죠. 플리마켓인가? 주말마다 나가가지고 파는 것들도 했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도 조금씩 매출이 늘기 시작을 했고, 그때 뭐 위메프 이런 거 있었어요. 위메프 잘한다는 사람 만나고 동아리 같은 거 막 들고 온라인 셀러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하나둘씩 배웠죠. 그래도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하니까 이게 나는 꾸준히 하니까 그 운대가 오더라고요. 저축을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까지 매월 저축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한 2년, 3년 정도 만에 2억을 다 갚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건물주가 되기로 결심하셨던 거예요? 제가 2억을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해서 갚았잖아요. 와, 2억인데 이제부터 또 제로네. 또 다시 어떻게 또 2억을 모아?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2억을 갚고 나니까 나한테는 돈 버는 능력이 생겼더라고. 빨리 1억을 모으자. 그렇게 해서 1억이랑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면 또 대출을 또 해줘요. 그래서 신용 대출을 또 해줘. 그래서 이렇게까지 대출을 좀 받아서 당시에 서울에 재개발 아파트를 삽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이제 감이 돌아오면서 제가 막 봤더니 금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거야. 금리가 막 2%대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 제가 월세를 당시에 아까 쌈짓길, 가로수길, 사무실까지 해서 800만 원을 내고 있었어요. 와, 그럼 이게 2% 이자면은 어떻게 되지? 계산을 해봤어. 35억에 대한 이자를 내가 내고 있는 거예요. 800만 원이면. 그럼 뭐야, 이거? 내가 30억짜리 건물 살 수 있는 사람이네? 발상의 전환이죠. 또 돈을 모아보자. 그래서 제가 1억 6천 정도를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1년 정도를 엄청나게 부동산 건물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서 1억 6천으로 18억 2천짜리 건물을 마포 집을 사고 1년 반? 2년 안에 건물을 삽니다. 어떻게 18억짜리를 1억 네. 6천으로 사요? 이게 가능해요? 저도 전혀 몰랐죠. 전혀 모르는 세상이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80% 대출을 받았고요. 제가 산 건물에 사업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을 점점점 잘 돼서 법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보증금을 넣어서 임차를 받은 거예요. 내 건물에 내 법인이 들어온 거죠. 임차 보증금을 3억에 200만 원으로. 회사도 좋은 거예요. 돈을 넣고 월세 적게 내니까. 그러니까 저는 80% 대출 받고 보증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은 10%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2년 만에 네. 또 매각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이제 코로나 때 전에 샀어요, 저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업이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안 들어오니까 경기를 살리고 다시 살려야 되니까 돈을 막 풀었단 말이에요. 금리를 더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막 풀려버렸죠. 그러면서 경기는 안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10학대를 샀다고 했잖아요. 이거 14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자가 그때 당시로 원금까지 해서 4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월세보다 훨씬 더 작았었고 건물 투자하기가 너무 좋은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사업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건물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만 해도 건물을 사자마자 바로 강남 건물을 가려고 강남 건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거는 계속 알고 있었고 이 건물이 오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지금 이 동네가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이거는 내가 설정한 금액으로 팔면 되겠다 라고 해서 평당 당시에 4천에 매입을 했는데 2년 반 만에 평당 8천에 매각을 합니다. 34억 8천에 매각을 하면서 매매 차익이 한 16억 정도? 당연히 세금 냈죠. 세금도 많이 냈는데 사업은 이런 경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와장창 무너지고 어려운데 저는 매장에서 100만 원만 찍어도 너무 좋았거든요, 당시에. 따져보니까 뭐 1년에 5억씩, 6억씩 하루에 100얼마씩 얘는 벌고 있었어요. 이 자산이.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좀 체감이 안 됐죠. 이걸 내가 벌 수 있는 돈이었을까? 저는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 갖고 악착같이 절실하게 몸을 갈아 넣었는데 내가 돈 버는 능력이 생기고 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공부까지 하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절실하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라는 걸 느꼈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지금 이미 건물주도 있고 뭐 자산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내가 아직 자산이 없거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고 미래를 꿈꾸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이 빚을 갚고 어떤 루트로 건물주가 됐고 내 채까지 어떻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성을 했는지 너무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월 27일 날 무료 라이브로 이 내용들을 모두 다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하고 절박하고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라이브에 꼭 오셔가지고 제 이야기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밑에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사실 건물 살려면 돈이 되게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많은 분들이 건물 하면 100억, 200억 우리가 흔히 보는 정말 목이 아플 정도로 봐야 되는 건물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작은 규모의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그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수익률이 좋은 건물을 잘 찾으면 대출이 정말 잘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건물주를 도와드린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80% 이상 대출을 받았고요. 많이 받은 분들은 90% 이상 받은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래도 1, 2억, 2, 3억은 있어야겠지만 그 정도만 있어도 내가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많은 자금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 살 때 담보대출만 있냐? 아니에요. 그 외에도 내가 장사를 잘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은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점점점 적기로 건물 사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로 가고 있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면 네. 실제로 그렇게 적은 돈으로 네. 건물을 매입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뭐 제 주변에는 너무나 많고요. 그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자기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진짜 신락 같은 희망으로 왔어요. 근데 단순히 이 건물 사세요가 아니라 디벨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는 어떤 기준의 건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총 매매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대출 7, 80%를 빼고 나서 난 2억만 모으면 돼. 3억만 모으면 돼. 2억이면 10억짜리 살 수 있어.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서 공부해가지고 매입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곰탕집 사장님 바로 생각나는데 이분 저희 건물주 강의를 수업을 듣고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근데 이분 7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곰탕이 진짜 맛있어. 그래서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또 마케팅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든 매출을 올려보세요. 매출이 한 4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부단히 본인이 노력하고 해가지고 한 7천까지 올렸어요. 그러면서 월에 1,000만 원씩, 2천만 원씩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것만 얘기했어요. 2억만 만들어 오세요. 근데 진짜 1년 뒤에 2억 만들어 왔네.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매출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대로변 건물을 샀는데 14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14억짜리가 건물이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어요. 네, 대로변이고 역에서 2, 3분 거리 방화동에 있는 건물이고 14억인데 대출 11억 받았습니다. 그럼 내 돈은 3억 필요했겠죠. 부대 비용까지 뭐 3억 5천, 3억 8천이 필요했는데 잘 보세요. 이분 장사하고 있었죠. 거기에 보증금, 권리금, 그 건물에서 지금 3층에서 직접 거주도 하거든요. 자기 사는 전세금. 그러니까 자기가 당장 못 쓰지만 내가 깔아놓은 돈이 있어. 그리고 내가 모은 돈 해서 3억을 맞춰서 그 건물로 들어가서 1층에서 장사하고요. 2층에서 월세 받고요. 3층에 자기 거주해요. 위에 루프탑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은 7천밖에 없었던 그냥 소상공인인데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 있었지? 제가 봤을 때는 지식과 정보 알았고요. 돈 모았고요. 그리고 매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분 계셨는데 이분은 진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또 집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한 4억에서 5억 정도를 마련을 했었어요. 되게 수익률이 좋은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신림동 건물이거든요. 신림동에 누가 건물 사?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그 동네 살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고 거기도 대로변 건물이고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되고 루프탑까지 되는 건물인데 그래서 봤더니 1층에서만 월세가 뭐 300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쭈루룩 봤더니 그냥 수익률이 3%대 중후반. 근데 4층이 공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면 4층을 내가 공간 사업으로 바꿔볼까? 해서 4층을 파티룸, 루프탑까지 해가지고 4층에서 실질적으로 월세가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근데 자기가 거기다 공간업을 넣어서 거기에서 100만 원 이상씩 수익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건물을 싸게도 사서 이미 돈을 벌고 샀기도 했고 이분도 대출 80%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돈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넣었는데 여기서 수익이 계속 발생되는 구조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많죠. 뭐 치과 선생님, 치과 원장님도 자영업자잖아요. 치과 원장님은 너무나 수익이 좋으니까 매출이 좋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쓸 거야. 그러니까 공실 위험도 없죠. 90% 나왔어요, 대출. 화곡동인데 27억 주고 샀거든요. 근데 역에서 한 1분 30초 거리? 근데 그 건물 다 쓸 거예요. 대출이 거의 25억인가? 90% 이상 나왔어요. 진짜 이거는 몰라서 못하는 거네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너무나 많고, 소액 궁금하죠. 더 소액. 네. 제가 뭐 강의 때도 많이 얘기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케이스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당동 너무 핫하잖아요. 근데 오래된 건물일수록 작은 땅에 건물을 꽉 채워서 올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건물이 10평이야. 예를 들어. 그럼 꽉 채워서 1층, 2층, 3층 이렇게 다 쓸 수가 있거든요. 되게 작은 건물인데 7억 2천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와, 7억 2천 예, 건물이 있어요? 1, 2년 전에 거래가 된 건데 대출이 6억 2천이에요. 그럼 1억이야. 그러면 부대 비용에서 1억 5천. 근데 거기에 에스프레소 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6억으로 이자 얼마나 되겠어요?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또 돈이 남아. 보증금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억 좀 더 주고 그분은 산 건데 지금 그게 1억이라도 오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서 카페를 안 하고 임차를 줘도 이 동네가 지금 뜨고 있어. 근데 작은 땅이 있어. 기회가 있다는 거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죠. 제가 무료 라이브 때 사실 이런 내용 다 얘기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어디에 정말 뭐 학원을 다니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 무료 라이브를 준비를 한 건데 10월 27일 날 오후 8시에 제 노하우를 모두 풀어 드릴 건데요. 그때에는 그 6년 만에 열채 건물주가 된 강호동 대표님이랑 저랑 같이 2명의 노하우를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내가 일단 와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샀는지를 봐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날 수업은 꼭 들었으면 저는 좋겠고요. 그리고 그날 오신 분들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건물주 컨텐츠를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 된다면 꼭 오셔가지고 무료 컨텐츠도 받아보시고 저희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